개발의 움직임이 이미 많이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작구에서 떠오르고 있는 투자 유망 지역인 상도동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기에 앞서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개발 사업 등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조합 설립 시기, 건축계획 수립 시기, 사업 시행 인가 시기, 관리처분 인가 시기, 이 시기가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이러한 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항상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아주 초기 단계에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상도동이 투자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동작구에서 투자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것이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은요, 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었고, 가장 최근에는 입주가 완료한 단지가 많거나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지역이 많습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올랐고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빌라 매물 같은 경우에 최소한 매매 금액이 20억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는 30억 초반까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대출을 아무리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7억, 18억 원의 투자 금액이 소요가 되지요.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도동 지역은 이 투자 금액의 3분의 1 정도 금액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향후 흑석 노량진에서 투자 이익을 거두셨던 분들 또는 서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인근 지역, 즉 비슷한 생활권이면서 가장 인근에 분포한 지역이 상도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상도동 지역이 개발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개발의 움직임이 이미 많이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몇 개의 지역은 조합까지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정비 구역 또는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되거나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개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개발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서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흑석 노량진 못지않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대치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교통 여건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지하철 교통을 얘기를 하는데 지하철 7호선이 있고요. 경전철 서부선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라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용산 인근 국제업무지역, 여의도 또는 강남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즉 업무지역과 쉽게 접근성이 좋다라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도동 지역을 개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동 지역의 개발축은 상도 3동과 상도 4동이 되겠습니다. 전철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하철 7호선, 장승비기역과 상도역이 중심이 됩니다. 현재는 여기가 중심이고요. 향후에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까지 개발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사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주택 사업, 두 번째,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 세 번째, 모아타운 사업, 이 세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택 사업은요, 지하철역 중심으로 이미 역세권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과 관련된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장승배 2역 근처에 동작 센트럴 자이가 2028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 동작 센트럴 자이는 지역주택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장승배 2역과 상도역 인근의 역세권 사업은 지역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지역으로서는 일단 제외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상도 14구역, 15구역, 그리고 올해에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상도 16구역과 23구역이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사업은요, 올해 모아타운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상도 21구역과 상도 22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발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신속통합 재개발에서는 아무래도 상도 14구역과 15구역이 사업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반면에 올해 선정된 상도 16구역과 23구역은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14, 15구역은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15%에서 2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16구역과 23구역은 그 2배가 넘는 40%에서 50%의 일반 분양 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들의 입지적인 여건은 다 전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입지에 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도 21구역,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들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실제 시세와 투자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도 14, 15구역 같은 경우에 빌라가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매매 금액이 6억 초반에서 7억 중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를 활용한 실투자 금액이 4억 5천 내외 정도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상도 16구역과 23구역은 매물이 좀 귀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의 매매 금액은 5억 5천에서 6억 원 사이입니다. 자, 실투자 금액은 4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또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1,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빌라의 매매 금액이 4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별개로 하더라도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모아타운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 인재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역들보다 투자 금액을 더 적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극초기 단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상도 16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빠진 이러한 빌라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빌라의 매매 금액이 3억 원 초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원 내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역은 앞으로 모아주택이 됐던 가로주택이 됐던 이러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눈을 약간 돌려서 숭실대 입구역으로 보신다면 이 지역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실투자 금액 2억 원 초중반대로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요. 상도동 지역의 투자에 대한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상도동의 구역별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